안녕하세요. 푸른나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전담보험상담사 김석원 팀장입니다. 오늘은 보험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받아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총 8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인천에 계시는 김땡이님의 질문입니다. 장애인의 실비보험 가입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보험은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가 아닌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있더라도 질병 치료력이나 입원, 수술 이력이 없으시다면 일반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복용하는 약이 있거나 325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병자 실손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325 기억나시죠? 3개월 이내에 병원에서 진찰 또는 검사를 받다가 입원 수술 및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나요? 2년 이내에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입원 수술 또는 7일 이상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아 입원 수술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었나요? 이 세 가지 질문을 325라고 합니다. 325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약을 복용하시거나 질병이 있으시더라도 유병자 실비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감독원에서 장애인 보험 인수 기준을 마련한다던데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김포에서 안땡숙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금감원에서 인수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들의 장애인 대상 보험 인수 업무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을 권고했던 것입니다. 금감원의 이러한 권고는 불안장애 치료를 위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장애인이 보험 가입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아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진정 사건에서 비롯됐는데요. 인권위가 불안장애 치료를 위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사람의 보험 가입을 제한한 일부 보험사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료계의 의견까지 받아 검토한 결과 관련 보험사들이 불안장애와 상해 발생률 간 구체적 연관성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들의 방치 및 차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던 것인데요. 금감원도 해당 사건에 대해 부당한 장애인 차별로 인한 보험 가입 거절로 보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 것입니다. 2019년 2월 13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배포했던 안내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 사정 고지 제도를 폐지한 것인데요. 현재 시행 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인권위에 권리 구제를 신청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분들도 복용하시는 약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지 않는 유병자 보험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장애인 관련 보험의 종류와 보험회사를 알려주세요 라며 부천에서 한땡필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지금은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질병 여부에 따라 일반 보험 또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네 번째 질문은 주기적으로 뇌전증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험사는 가입이 안 된다 하고 또 다른 보험사는 부담보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하고 서울에서 최땡진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뇌전증 약을 복용하고 계시고 325에 해당이 안 된다면 부담보 없이 유병자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뇌전증 약 복용 중에 일반 보험에 심사를 넣으신 경우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거절이나 부담보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심사 기준은 보험사의 내부 기준이거든요. 이러한 내부 기준은 금감원에서도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는다면 금액에 따라 수급권 탈락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며 김포에서 서땡성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보험의 경우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또는 해약 예정 환급금이 금융재산에 추가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권 유지 여부는 보험금 금액이 얼마인지와 재산의 변동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보험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수급권이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어머니께서 7년 전 암수술을 받으시고 현재는 완치 판정을 받으셔서 정기검사만 받고 계십니다. 그 이후로 이번 수술 이력은 없으신데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인천에서 전땡호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병자 보험에 가입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일반 보험의 경우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연세도 있으실 테니 저는 유병자 보험 중 갱신형 암보험을 추천해 드립니다. 갱신형 보험이므로 갱신 전 보장 기간까지는 비갱신형 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높게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중증장애인입니다. 혼자 글을 쓰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말을 할 수는 없으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깜빡거리는 식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활동지원사 또는 가족이 서류를 작성할 경우 보험 인수가 될까요? 라고 대구에서 박대임 주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내용을 확인하여 답변을 드리지만 우선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드립니다. 실제로 질문하신 사례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우선 보험은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하고 가입 이후에는 가입 확인 전화 또는 전자기기를 통한 가입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지원사 또는 가족의 대리 서명으로 보험 가입을 할 경우 보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수가 힘들 듯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중도 장애를 입은 장애인입니다. 중도에 장애인이 된 경우 사고 이력이나 치료 이력 등 과거 이력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정말인지요? 부천에서 김땡미님의 질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보험으로 가입은 힘들 듯하나 유병자 보험의 경우 325에 해당이 안 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궁금증이 조금은 해결되셨는지요? 질문을 올려주신 8분께 감사드립니다. 나름대로 수차례 확인을 거쳐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혹시라도 제가 잘못 답변 드린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께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판매되고 있는 유병자 보험은 질병이 있거나 복용 중인 약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 언제라도 주저 마시고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지난 영상 때 안내드렸던 노후의 삶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김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